안녕하세요. 박강문의 임플란트 수술방 10번째 라이브 서저리 프리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치부입니다. 23번이 문제인데요. 사실 23번은 K9이다 보니까 엔간하면 세이브 하려고 사실 루트 크라운 랭스닝을 실시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루트 캐리스가 너무 깊어가지고 결국은 세이브하고 포스트를 하는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이제 의논을 해서 어차피 이제 10번대가 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21번을 희생시키고 21번에서 23번 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하면서 브릿지를 하시자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루트가 상당히 캐리어스가 깊죠. 거의 봄 마진까지 내려가서 크라운 랜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오르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에이피칼 리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 많이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지만 역시 22번과 23번만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것보다 길게 봤을 때 21번 또한 예후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1, 23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하고 브릿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CBCT를 보시면 루트의 포지션이 문제이죠. K9의 포지션을 보시면 아주 티피컬한 조셉 칸의 클래스 1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라비알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만일에 이 치아를 완전히 발치를 하게 되면 아주 라비알 본은 틴 라비알 본은 완전히 흡수가 돼 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라비알 본의 컨투어의 콜랩스가 예상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 또는 파셜 익스트랙션 테크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라비알 쪽에 루트 캐날로부터 라비알 쪽에 있는 루트 프래그먼트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라비알 본의 꺼짐을 방지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전치부에 있어서 이렇게 캐리어스는 있지만 모빌리티가 없는 이런 루트의 케이스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GBR 테크닉보다도 사실은 그 리치 컨트롤을 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 망설여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요, 루트 한 개 처리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지를 제대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GBR을 하고 그런 수식을 하게 되면 재료 같은 비용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오그멘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환자분이 갖고 있는 그 리지 컨투어만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프리저베이션이 최고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번 10번째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K9과 또 함께 그 센트럴 인사이저 이 두 개의 치아에 대해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템포러리제이션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눌립니다. 아파요. 잠깐만.
K9은 그 크라운 랭싱을 해놓으니까 약간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럼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은 아주 좋은 테크닉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루트를 라비알 쪽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mm 두께로 남긴다고 하지만 그 남아있는 소켓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기에는 다소 공간이 협소해서 이게 루트 멤브레인을 건드린다든지 그래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 멤브레인의 원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리의 또 특성을 살리고 이래서 아리와 함께하는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끝. 네. K9은 뭐 지금 거의 라비알 쪽으로 루트가 딱 치우쳐 있죠. K9 보호는 실제로 팔라탈 쪽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하이스피드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다시 물이 좀 나옵니다. 보온 레벨까지 알베라 보온 레벨까지 우선 크라운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실제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은 플랩리스로 하는 경우가 리커멘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랩리스로 하면 위치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본 레벨까지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상태가 됩니다. 네, 이게 엔도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 끝다파차가 있죠. 끝다파차에 따라서 내려가면 이렇게 캐날에 호스가 알 수가 있죠. 스피드를 가지고 루트의 길이에 맞춰야겠죠. 이 라비알 루트를 보시면 캐나에서부터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약간 세미 루나 스타일로 좀 해보는 겁니다. 필요토을 쓰는 게 더 좋겠다. 색색이 확실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라벨 쪽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재미가 없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색상. 네. 자, 이제 라벨 쪽에 아주 루트 형태에 따른 루트 멤브레인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보고는 실제로는 팔라탈에 있거든요. 그 딜링은 거의 팔라탈 엣지 쪽으로 갈 겁니다. 먼저 좀 치실래요? 조금만 더 다듬겠습니다. 지금 커팅은 됐지만 아직 완전하게 스무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mm 라운드보 루트 멤브레인이 들어있는 2mm 라운드보를 가지고 씁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임플란트 시스템, 즉 이제 코티칼본의 스테빌리티를 잡는 임플란트 시스템이면 이 안쪽에 좀 더 스무딩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아리를 쓸 거기 때문에 아리는 다이메터가 가늘죠. 그래서 그거 걱정할 게 없습니다. 라벨 쪽에 좀 딱딱 소리가 납니다. 라벨 쪽에 있는 본을 신범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피크가 있죠. 이렇게 파필라가 루트 멤브레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 멤브레인 효과 때문에 이 파필라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참 이게 그냥 발치해버리면 여기 쏙 내려가 버리죠.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본이 유지된다는 것은 잇몸의 형태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팔라탈 쪽에 각도를 볼까요? 팔라탈 본의 슬로브는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기서, 자, 우리는 픽처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제가 요즘 정말로 느끼는 걸로 보면 팔라탈 월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쏙껴서 보는 게 아니라 팔라탈 월을 거의 붙어서 팔라탈 엣지에 붙어서 팔라탈 월에 팔라탈 본의 각도를 따라가는 거. 이 각도로. 그죠? 실제로 보면 늑대는 여기에 있고 보통 이 각도에 있는 팔라탈 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로 보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에 496을 쓸 겁니다. 둘 다 496이 15mm 눈금을 확인하고, 실제로 라비알 쪽에 사실 본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잼물기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이 4, 9, 6. 그러니까 15mm 들리니까는 겁니다. 항상 이는 플랫파이 보험을 보고 마지막 때 그런 의미로 이점을 4mm를 쓰기 때문에 장학에서 4mm 쓰면 3.6까지 들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자꾸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드릴링을 하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 메탈볼을 따라서 간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제는 자, 픽처 해볼까요? 3.9로 가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3.6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이 4, 9, 6입니다. 4mm 다이아메터, 9mm 랭스, 그리고 커프가 6mm입니다. 토핑? 네, 토핑이요. 잠깐만요. 이게 패스를 못 잡은 상태에서 빨려들어가 버렸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쪽으로 떨어져. 오케이, 됐고요. 똑같은 픽처입니다. 오케이. 네? 네네. 본 매트릭스 주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속견만 할 수 있게. 아니면 저기 템퍼리 실린더 줘도 되는데. 자, 봅시다. 본 매트릭스 주십시오. 이거 템포러리 실린더 2개 또 갖다 왔습니다.
조금 했으면 됩니다. 네. 네, 다리. 흰색 투명한 거 있죠? 네. 이 공간은 굳이 꼭 메꾸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본의 리제너레이션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업해준다. 그리고 소프트티슈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컨택 이니비션, 마이그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약간 컨택 이니비션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만 되네요. 수술은 다 됐고요. 이제 임시치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드라이브.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됐습니다. 휴지하겠습니다. 파이브 제로? 네. 몇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쭉 하나 더 주세요. 이 가급적이면 이 라비알 진지발 마진을 직접적으로 누르지 않으려고 제가 약간 텐전을 쓰면서 약간 당기는 정도로 이렇게 딱 그걸 눌러버리면, 예, 어떨 경우에 진지가 딱 리세션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네, 봉합은 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에 1, 2, 3, 11, 12, 13 또 다 아래입니다. 먼저 끼고 계시던 템퍼리가 있었거든요. 이 템퍼리 실린더를 써서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네, 뒤쪽은 잘라서 따로 떼고 앞에는 앞에대로 해야겠습니다. 디스크를 주실래요? 조금만 우선 프리퍼레이션 해볼까요? 프레스가 영 안 맞으니까 조금 각도만 조금 맞춰보겠습니다.
그냥 템포에 있으면 여기서 그냥 물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살짝 담으시고요. 일단 이제 포르테앙 주시고요. 하시고 다음으로 보실까요? 네. 옆에 자도 조금 프레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레진을 조금 첨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고요. 네. 약간만 치아 다듬을게요. 그대로. 이실 스크롤만 살짝 메꿔두고 템플레이션 랜드가 POM 소재이다 보니까 좀 밀려요. 약간 이렇게 딱 안 끊어지고 스스로 천천히 땡큐. 오케이, 됐습니다. 예, 커튼 로우 해주시고요. 퀵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퀵하면 이쪽 레진이 다 묻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대로. 투스 레진은 좀 더 파우더가 더 있어야 됩니다. 쭉 더 있어야 돼. 쭉 해서 쭉 많이. 오케이.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브러쉬온을 해가지고, 안에 갭을 메꾸는 겁니다. 당분간만 유지될 그런 템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 냄새가 납니다.
다시 여기다 브러쉬 다시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컸어요. 리퀴드 좀 더 주세요. 다 봐봐. 오케이. 플로우 레진을 써도 괜찮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투스 레진이 더 좋아요.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크게 하시고, 안에만 조금 더 할까요? 뜨거운 물 좀 주시고요. 네. 더운 물이죠. 오케이, 됐어요.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애들 조금만 더 할게요. 오케이. 힘드셨죠? 이제 임시자 조금만 다듬어서 더 끼워 드릴게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세요. 파이널은 언제 갔죠? 파이널이죠. 오케이.
오케이. 예, 아주 예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쓰시던 거니까, 편안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좀 더 제거해야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 눌리죠? 아직도 이제 좀 앞쪽으로 놓은 것도 가시다. 조금만 더. 찌꺼기가 좀 나오고 있네. 아. 다물어 보세요. 좋았지? 이렇게. 아, 딱딱딱. 딱딱딱딱딱딱. 아. 템본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기 주시고. 가장자리에 맞아 주세요. 믹스해서. 아, 지금요? 아. 자, 바람입니다. 지그시 한번 깨물어 보실까요? 지그시 깨물어 보세요. 지그시 물어보세요. 아, 네. 담으세요. 아, 됐어요. 담으러 보세요. 딱딱딱. 어떻게 괜찮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고 됐습니다.